겉은 웃는데 속은 폭풍일 때.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 제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폭풍처럼 감정이 몰아치는 순간들.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순간. 친구 모임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괜히 맞장구를 쳤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왜 나는 내 진짜 마음을 말 못했을까 자책하는 순간. 혹은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 하다가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경험. 우리 모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순간을 살아갑니다. 겉은 미소인데 속은 파도치듯 흔들리고 때로는 태풍처럼 요동치죠. 오늘은 바로 그 시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은 폭풍 같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 씨는 회의 시간마다 상사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면박을 당하는 건 늘 서럽습니다. 그럼에도 민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다음부턴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회의가 끝나면 괜찮은 척 다른 동료와 농담도 나누지만 마음속은 온통 나는 부족해, 나는 또 틀렸어 라는 비난으로 시끄럽습니다. 한 엄마는 아이에게 화내고 후회하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괜찮아, 다 잘 지나갈 거야 라고 태연한 척 합니다. 하지만 혼자 밤에 누워있으면 가슴이 쿵쿵 뛰고 자책과 죄책감이 밀려와 눈물이 흐르곤 하죠. 이렇듯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얼굴과 진짜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의 폭풍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겉과 속을 다르게 표현할까요? 첫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나를 연출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죠. 둘째,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숨기고 혼자 폭풍을 감당합니다. 셋째, 스스로도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이 폭풍 같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려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숨긴다고 해서 내 속마음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쌓이고 더 커져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내 속의 폭풍을 다루는 5가지 방법.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움직임, 상상, 관점, 작은 의식, 자기 대화 같은 구체적이고 생활 속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몸을 먼저 풀어주기. 감정은 몸에 남는다. 우리가 겉으로 웃을 때 사실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주먹이 쥐어져 있고 호흡은 얕아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어깨를 크게 으쓱했다가 툭 내려놓고 손을 털듯이 몇 번 휘저어 보세요. 내 안의 긴장아, 이제는 괜찮다. 나와 함께 흘러가죠. 혹은 가볍게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어도 좋습니다. 빠르게 걷다 보면 그 안에 갇혀있던 울분과 긴장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마치 물병을 흔들면 거품이 일다가도 잠시 두면 가라앉듯이 움직임을 통해 내 안의 소용돌이를 흔들어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두 번째, 상상으로 흘려보내기. 폭풍을 바깥으로 옮기기. 두 번째 방법은 상상입니다. 내 안의 폭풍을
바깥 세상에 있는 자연 현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몰아치는 분노와 서러움을 바다의 큰 파도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혹은 창밖에 내리는 거센 빗줄기로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아.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지.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찬 비도 한참 내리는 폭풍우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내 안의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격렬하지만 결국은 지나갈 것임을 상상으로 확인하는 거죠. 관점 바꾸기, 나를 자책하지 않기. 세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힘들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 나는 지금 내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나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웃고 있었구나.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나름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자책 대신 자기 긍정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나는 그만큼 애쓰고 있구나로 바라보는 순간 속의 폭풍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네 번째, 작은 의식 만들기. 폭풍 내려놓는 루틴. 네 번째 방법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오늘 하루의 폭풍은 여기서 벗어두자 하고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또는 손을 씻을 때 내 안의 분노도 함께 씻겨 내려가라 라고 상상합니다. 불을 끄는 순간 이제는 그 감정도 꺼지자 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런 의식은 아주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뇌는 그 순간을 감정을 비우는 신호로 기억합니다. 결국 내 삶의 작은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마지막 방법은 내일의 나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지금은 속이 폭풍 같아도 내일의 나는 이 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혹은 내일의 나에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참 힘들었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아팠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견뎌냈고 결국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내일의 나는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거다. 짧게라도 이런 메모를 남기면 폭풍 속에서도 나는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자각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웃는데 속은 폭풍 같은 순간 우리 모두 다 겪습니다. 그건 결코 약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 그리고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몸을 먼저 풀어주기, 상상으로 흘려보내기, 관점을 바꾸기, 작은 의식 만들기,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폭풍은 언젠가 그칩니다.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폭풍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잠시라도 나를 다정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속마음을 조금은 덜 외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